마켓나우 뉴스 김주영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퍼지며 국내 증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란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수 상황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도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올해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11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7%대 급등을 이어가면서 5,400선을 회복해냈고요. 코스닥 역시도 5%대 급등 이어가면서 1,110선을 회복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중 흐름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5,300선에서 출발한 이후에 일중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400선 회복해낸 코스피, 이 시총 상위 종목 10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또 그간 터보퀀트 여파로 낙폭이 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일중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1,090선에서 출발한 코스닥 1,110선까지 지금 회복해낸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3,000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종목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4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오늘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8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1,500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경우에는 3거래일 순매수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0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1,530원 선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15원가량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1,500원 선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투자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조선, 원전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슈비안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을 비롯해 인공지능, 조선,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전반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양국이 차세대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인 만큼 관련 수출 협약 체결 가능성과 함께 방산협력 고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방, 방산뿐 아니라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넓히며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현재 시간 방산주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동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장중에 27%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24%대 급등세 이어지면서 76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시스템도 현재 12%대 급등세 이어지면서 12만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킷 헬스케어가 차세대 발모 소재의 글로벌 인체 적용 시험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투여 4주 만에 완전 발모를 확인한 영노화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 천연물질 PBM 후성 유전학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임상 결과 해당 물질 적용 시 활성 모낭수는 약 12.8% 증가했고 모낭 깊이도 11.2% 개선되는 등 모발 밀도와 고착력 관련 핵심 지표가 동시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1일 해당 생리활성 물질에 대해 인도에서 인체 적용 시험을 시작하고 글로벌 상용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인도에서 약 100명 규모의 인체 시험을 진행하고 중국에서도 6월 중 임상에 착수하는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글로벌 임상과 상용화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과 규제 승인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국가별 투트랙 전략을 통해 인도는 전문 의약품, 국내는 기능성 화장품 시장으로 확장하며 사업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시간 로킷 헬스케어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로켓 헬스케어 16%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만 원에서 출발한 오늘 로켓 헬스케어인데요. 장중에 18%대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소폭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는 14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발사와 스페이스X IPO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우주항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2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비 점검과 연료 주입 등 발사 준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약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2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이 예상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IPO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유동 NH투자증권연구원은 스페이스X와 XAI 합병에 따른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평가이익이 앞서 스페이스X에 투자한 기업의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 관련주 주가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과 HVM 일제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8.7%대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6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HVM도 21%대 급등세 이어지면서 8만 9,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이러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불면서 그간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해서 국민 연설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한 만큼 관련한 소식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월의 첫 거래일 시작이 좋습니다. 4월 시작 어떻게 전략 챙겨봐야 될지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그제 시장이 아주 힘들었는데 오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뻥 뚫렸습니다. 시장이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 이란과 관련해서도 1, 2주 내에 이란에서 다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좀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일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진짜 출구 전략을 쓰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미국장도 오르고 옆에 일본 시장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유가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100% 이란 전쟁이 종결로 간다라는 거에 확신을 갖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 언제든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저희가 좀 대비를 하면서 시장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은 매우 좋습니다. 현물에선 아직 강한 매수를 안 하는데 선물 시장에서 거의 2조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뀌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오늘 장 마칠 때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조금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어쨌든 출구 전략도 저희도 세워야 되잖아요. 반도체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좀 올라갈 수 있을 업종 뭘로 봐야 할까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리포트를 저와 함께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2차 전지 이야기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JP모건이 삼성 SDI에 딱 꽂혔습니다. 어제 리포트를 발행했어요. 삼성 SDI가 JP모건이 삼성 SDI를 포지티브 카탈리스트 와치 명단에다가 포함을 시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삼성 SDI에게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 뉴트럴에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로 상향시켰고요. 목표 주가도 무려 40만 원, 작년 연말에 40만 원 목표 주가 JP모건이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 SDI에 대한 목표 주가를 65만 원까지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평가하고 종목 분석할 때 반도체 종목들에 엄청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 JP모건이 갑자기 삼성 SDI를 들고 나왔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시각들이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뭐 전에도 제가 2차 전지 정리해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우리나라 셀 업체들은 지금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EV, 전기차, 그리고 현재는 ESS에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전고체나 로봇 배터리에 집중하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재 ESS를 되게 잘하고 있다, 삼성 SDI가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삼성 SDI가 선전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미국의 배터리 수입 데이터를 JP모건이 분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작년 7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OBBA 법안을 결국에 서명을 하고 발효가 됐잖아요. 요거 시행 이후에 중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이 미국에서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대체하는 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공급 비중이 순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주로 삼성 SDI가 눈에 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올해 1, 2월에 삼성 SDI가 미국향으로 배터리 수출을 얼마나 늘렸는지 봤더니 작년 1, 2월 대비해서 21%나 미국 수출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또 실적으로 찍힐 수도 있겠죠. 여기에 최근에 LNF와 공급 계약 맺었다라는 소식 나왔잖아요. LFP 양극재 계약 요걸 통해서 이제 2028, 2029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에 ESS 출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러면 이것이 삼성 SDI의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매우 좋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00 ESS 입찰을 1차, 2차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3차도 이제 6월에 또 선정을 합니다.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규모도 지금 우리나라에 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전쟁 나오니까 에너지 믹스를 더 열심히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더 커질 건데 여기에서도 역시 삼성 SDI가 국내 ESS 관련된 입찰에서도 최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의 밑바탕이 되어줄 거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잘하고 있고 한국 국내에서도 삼성 SDI가 ESS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전기차가 문제잖아요. 근데 EV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캐즘도 삼성 SDI가 점차 이겨내고 있다라고 JP모건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결국엔 유럽 시장에서의 선전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자, 유럽 전기차 EV 시장의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26년 역시 올해 1, 2월에 연초에 유럽 주요 5개국, 5개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또 30%가 늘었답니다.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를 안 좋아하지만 유럽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전기차로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 보셨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기름값 앞으로 중동이 계속 이렇게 불안하면 고유가가 유지가 될 텐데 그러면 전기차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수요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EV의 성장에 조금 더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들이 유럽에 많이 팔리니까 이거는 좀 위험 요인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JP모건은 현대차나 기아가 신규로 이제 중대형 EV 전기차를 유럽 쪽으로 많이 판매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자연스럽게 삼성 SDI도 함께 이렇게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이런 중국 업체들의 경쟁을 방어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성 SDI의 전기차 부분의 실적이 작년에는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올해부터는 EV의 실적도 명확한 개선세, 상승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ESS로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를 깔고 EV 쪽에서의 부진을 만회하면서 손실을 줄여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또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 그렇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로봇 배터리까지 이제 점차 늘려간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의 개선이 이제 올해부터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삼성 SDI의 실적 개선세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JP모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작년 그리고 올해 예상치, 내년의 예상치를 이 예상치를 JP모건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사실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이긴 한데 올해 보시죠. 어쨌든 적자긴 적자입니다. 그런데 조 단위에서 3,500억 원 정도로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눈에 띄는 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전에 영업이익 추정치는 4,600억 원 적자라고 예상을 했는데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3,50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순이익은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더 눈에 띄게 ESS, EV 그리고 로봇 쪽의 실적들이 반영이 되면서 내년에는 이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영업이익단은 확실하게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엄청나게 1조 원대 가까이 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러면서 지금 뭐 PBR은 삼성 SDI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PER은 뭐 어쨌든 뭐 손실 중이니까 어쩔 수 없죠. 1200배 지금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PER을 낮출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을지 삼성 SDI 포함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종료 시점을 아주 곧이라고 밝히며 조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31일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라며 철수 시점을 앞으로 이부터 3주 내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목표였던 이란의 핵무기 저지와 정권 교체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철수 시사는 최근 급등한 미국 내 휘발유 가격 등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떠나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작전 중단이 곧바로 완전한 전쟁 종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이란이 보복 공격을 지속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할 경우 지역 내 긴장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는 실리와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에서 트럼프의 조기 철수 카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손창현 팀장님은 오늘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찾으셨을까요? 뭐 오늘 사실 뭐 안 올라가는 업종 섹터가 없을 정도로 강한 상황인데 자, 그중에서도 저희가 수익 낼 수 있을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는 바로 FCBGA, 반도체 기판 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팀장님, 오늘 사실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안에서 반도체가 좀 눈에 띄기는 하지만 FCBGA를 또 특별히 더 세밀하게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FCBGA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전장향,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네. 투자 증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캐즘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FCBGA 기판 쪽에 대한 수요가 싹 죽었죠. 네네. 하지만 최근에 D램 가격과 낸드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 FCBGA 기판이 다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D램에 대한 부족, 낸드에 대한 부족, 가격이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고 HBM도 마찬가지로 이제 AI 칩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이제 PCB 기판 쪽에 대한 쇼티지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전장 향해서 이제는 메모리 모듈이나 이런 쪽에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격 인상이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AI 칩에 대한 수요가 워낙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를 따라가는 기판에 대한 스펙도 높아져야 되고, 기판에 대한 스펙이 높아지니 당연히 이제 ASP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버향 관련된 FCBGA 기판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 쪽까지도 FCBGA 기판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기존에는 전장에서 이제는 메모리 관련된 모듈이나 그리고 서버향, 네트워크까지에 대한 매출 다변화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FCBGA 관련된 사업을 집중을 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이 FCBGA 기판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쇼티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올라가지만 이를 같이 연계를 하면서 패키지 기판 쪽 관련된 종목도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기판 FCBGA 쪽을 이번 기회에 오히려 또 전쟁 때문에 할인을 받은 개념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골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인텍플러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네. 회사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올해 아마 회사는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가 이제 검사 장비를 주로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대한 수주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FCBGA 기판이 이제 삼성전기로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삼성전기랑 FCBGA를 역시나 계속 수주를 많이 할 때마다 동사에 대한 검사 장비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FCBGA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검사 장비도 당연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포인트로 좀 잡아봐서 여기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킷. 동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HBM 쪽을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소캠, 메모리 모듈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사도 미리 FCBGA 쪽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캠과 FCBGA의 사업군이 안정적으로 좀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하면 올해 실적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코리아 서키트와 인텍플러스 두 가지
FCBGA 종목을 선정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게 보는 탑픽 종목 좀 알려주시죠. 어떤 건가요? 그동안에는 이제 FC-BGA 한 관련돼서 네. 삼성전기가 MLCC와 더불어서 같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네. LG노텍은 전혀 안 갔어요.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G노텍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LG노텍이요?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지만 정리를 하면 그거 같아요.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군,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애플량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익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기판 사업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FC BGA라든지 FC CSP, SIP 뭐 이런 쪽 관련된 기판이 점차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이 동사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향 쪽에 많이 들어갔었던 FC BGA가 이제는 서버향이나 다른 쪽,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배경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15%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와 시장 상승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좀 붐업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조정 시에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일부씩 어느 정도 매수를 하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역사적인 신고가가 41만 원입니다. 근데 40만 원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가 한 39만 원인 걸 감안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40만 원, 손절가는 30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이노텍을 FCBGA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뭐 사업하는 분야가 또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 행진을 펼쳤었는데 LG이노텍은 거의 거기에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카메라 모듈 플러스 FCBGA 수혜도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탑픽 LG이노텍 40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또 돈 되는 섹터 두 번째 또 확인을 해볼까요? 손차현 팀장의 두 번째 선택은 뭘지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전쟁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컸지만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오잖아요. 오늘은 또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 우주항공주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접근해야 될까요? 우주항공주는 이제 이벤트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내일 새벽에 있을 미국의 아르테미스호 2호가 발사가 된다. 네. 근데 2호가 발사가 돼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궤도권 안에 들어든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우주항공청에서도 이 관련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물론 세론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이벤트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역시나 올해인가요? 작년이었나요? 한빛나로 1차 우리나라가 발사를 했죠. 네. 하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네네네. 상반기에 다시 한빛나로 2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국내 쪽에서 발사하는 이 한빛나로가 발사를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다시 한번 역시 좀 우주항공 관련돼서 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본격적으로 IPO에 뛰어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스페이스X가 지금 이제 110조 가량의 이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리고 상장을 할 때의 IPO 가격이 1,000조가 이상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이 빠른 시일 안에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이 역시나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스페이스X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나 수주를 받았던 기업들 자체는 조금 더 붐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 자체가 안보에 대한 사용처로 다변화가 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나 팔란티어를 이용을 해서 타겟을 지정을 했다. 이런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그만큼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이 안보에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과 방산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꼽아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의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도 살펴봐야 되고 스페이스X의 상장도 기대를 해야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안보 이제 관련해서 국방과 관련해서도 우주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섞이고 있네요. 자, 그럼 종목들 좀 몇 개 체크해 볼게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세트레가이라고 하는 세트레가이, 회사인데 뭐 네. 지난번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동사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이제 퇴주 주주고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 그룹 내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룹에서 다양한 우주 사업을 진행을 할 때마다 동사의 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위성 통신 사업을 연결해서 수주로 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월에 8년 11개월에 대한 수주 기간을 정해놓고 네. 한 3천억 정도의 수주를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적자인데 동사는 수주의 모멘텀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스피어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거는 이제 스페이스X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초합금을 공급을 한다라는 좀 장기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스페이스X가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올해도 위성을 작년보다 더 많은 위성을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결국에는 이 위성에 들어가는 초합금 관련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동사에 대한 수주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따라온다. 그런 점에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페이스X와 직접 거래를 하는 스피어라는 기업과 한화그룹의 또 뒷배가 든든한 세트레가이 하나씩을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우주항공 쪽에 뭐 보세요? 네, 우주항공의 탑픽은 뭐 제가 서두에도 좀 힌트를 드렸죠. 네. 이제 방산과 같이 연계를 해서 볼 수 있는 예, 예. 우주항공이 가장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관계자를 예. 통해서 뭐 방산이라든지 원전 뭐 이런 관련돼서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동사는 이제 KF-21 초문속 전투기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그룹에서 지분을 좀 사들이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이 우주항공의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쪽에서는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초소형 위성을 만들려고 하는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산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레퍼런스를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18만 7천 원 역시 뭐 많이 오르긴 하고 있는데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제 3월 3일에 고점을 갱신을 하지는 않는 21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항공 쪽에 탑픽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주 산업도 방산 산업과 엮이면서 함께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가 소비를 흔들었다. 항공권과 기름값이 동시에 뛰었다. 4월 1일부터는 급등한 유류 할증료가 반영된다. 일본, 중국은 2.7배, 미주, 유럽 일부는 최대 3.5배까지 상승했다. 추세가 이어지면 미주 노선은 왕복 100만 원 부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항공사도 대응에 나섰다. 진에어는 8개 노선 45편을 멈췄고 아시아나항공도 14편을 줄였다. 감산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며 대한항공까지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 기름값도 이미 올라왔다. 전국 평균은 리터당 1,900원에 근접했고 서울은 1,900원을 넘어섰다. 전쟁 비용이 소비로 번졌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의 하락을 좀 만회하려는, 단숨에 만회하려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5,450포인트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5,400포인트대까지 올라오면서 7%대 상승 탄력 높이고 있고 코스닥도 1,115포인트 근방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수급이 중요하죠. 오늘 수급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요게 아직 집계가 좀 늦은 것 같은데 현물을 좀 매수하고 있어요. 현물을 한 600억 정도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지금 2조를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기관도 근데 함께 동참을 하면서 현물 코스피에서 2조를 넘게 함께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현물을 기관이 2조를 사고 선물에서 외국인이 2조를 사니까 뭐 당연히 지금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시총 상위주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2% 상승세, SK하이닉스 9%대,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11%가 올라가면서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다 올라가니까 지수가 빠르게 또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눌렸던 것만큼 빠르게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이는 계속 지켜보면서 내일이 뭐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내일 오전 이 시간대도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5장 종목 레이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구 위원님과 또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시장 좀 파악을 해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제랑은 이게 또 너무나 네. 차이가 나는데요. 어저께 마치 뭐 최악의 그런 어떤 국면에서 어제 저희 좀 침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이제 사도 됩니다. 네, 이런 말씀 어제 드렸는데 말씀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축으로 해서 IT 쪽들이 여전히 내가 주도주로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 기판 관련해서 말이죠. LG이노텍뿐만이 아니라 코리아서킷이라든가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그러게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판 업체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아이폰 17 모델 고사양이라든가 저가형 출시 수혜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1분기 매출이 5조 5천억, 전년 대비했을 때 11%, 그리고 영업이익도 2,038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62%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뭐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LG이노텍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2월 말에 35만 원을 가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다시 이 직전 고점대를 돌파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보시겠는데요. 물론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일 때 같이 이런 어떠한 그 중동 사태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 복원력이 빠르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구간에서 이 35만 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돼준다면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4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게 되냐. 물론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안정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이번 구간에서 35만 원 돌파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홀딩 여부를 결정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LG이노텍 오늘 뭐 좋은 리포트도 나왔고 평가들도 좋고 실적도 개선될 것이고 다시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LG이노텍 한번 정고점 트라이를 해봐야겠죠. 40만 원 근방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이노텍 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좀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DLENC입니다. DLENC도 오늘 뭐 이제는 건설주도 저번에 말씀해 주셨지만 건설주도 이제 원전으로 완전 편입이 되는 양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뭐 건설주도 대우건설, 현대건설 막 다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안 올라가는 섹터가 없는데 네, 오늘은 없어요. 이 DLENC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뭐 10% 이상,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 20% 가까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렇게 쫓아가지 마시고 차라리 DLENC를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미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DLENC 매수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미국의 SMR 원전 기업인 이 엑스에너지와 150억 규모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 그만큼 나도 이제 소형 원전과 관련된 주도주에 포함이 될 수 있어라는 거를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계약과 숫자가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 국내 건설사 최초의 설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4세대 시장을 선점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뭐 전 세계 19개국에서 51.5기가와트 규모 발전 시공을 경험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DLENC도 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어서 바로 또 후발주자지만 충분히 원전 관련주로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월 25일 날 이제 여러분들께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네. 급등하는 이러한 양상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께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연출됐지만은 계속해서 오히려 그 자리가 이제 지지꼬리를 달아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어제도 사실은 이거 같은 종목, 이 DLENC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탄력도가 떨어져 있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이 직전 고점의 물량들을 잘 소화를 시켜주면서 여러분들께 고점 대비한다라면 뭐 9% 정도의 수익이긴 합니다만은 1차 목표가 제시해 주었던 8만 5천 원까지의 어떠한 그 홀딩의 전략 또는 신규 진입 가능한 위치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주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이미 한번 작년에 많이 갔고 이제 그 후발주자로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GS건설 다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간 것도 좋지만 DLENC가 그 D를 추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좋은 자리를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3월 25일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지금 그 뒤로 어느 정도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가 일단은 85,000원? 네, 그렇습니다. 제시해 주셨죠. 그러니까 함께 홀딩을 하면서 아니면은 좋은 기회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 원전 건설주 중에 DLENC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세 번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는 솔리드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전쟁이 3월 초부터 시작이 됐고 많은 종목들이 많은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뭐 솔리드 같이 이제 통신 장비 아니면 광통신 관련된 이런 업종은 시장에서 오히려 전쟁 때 약간 주인공으로 부상이 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전쟁이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 통신 장비나 광통신이 계속 이 힘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흐름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오늘 시장에서도 뭐 광통신이 됐든 통신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장기간에 걸친 시세가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수급 쪽으로 몰려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누구 특정인을 지목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애널리스트 중에 사실 이 통신 쪽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히 과거의 통신주들의 붐을 일으킨 그런 애널이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뭐 5G 쪽이 좀 더딘 부분이 있지만 6G 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가 AI 또는 IoT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자율주행을 하든 인공지능을 하든 뭐 휴머노이드를 하든 통신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라든가 이 5G, 6G와 관련된 이 인빌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솔리드 같은 경우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작년 4분 사실은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계속 안정적인 영업이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었어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난 4분기에 폭발적인 이런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올해도 실적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수급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면요. 한번 일봉을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사실은 지난 3월 4일 날 이 저점이 6,9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 속에서 급등하는 패턴들이 연출이 됐고요. 우리가 전쟁 이후에도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이 눌림목 과정들이 잘 연출됐다가 사실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좀 크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지만 이 13,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견조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 사실은 거래는 급감했고 오늘 다시 또 급등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거래가 증가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월봉의 패턴으로 한번 좀 보시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2020년도에 바로 13,767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진짜 뭐 5, 6년 동안 주가가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종목들도 대부분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이것이 뭐 일봉상이 아니고 월봉상에서 5년 이상을 횡보해 주었다라는 거는 시세가 한번 소위 말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거만큼 단숨에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증시 격언에 있습니다마는 100일 바닥, 3일 천정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 16,000원을 넘어갔던 자리인데 조정을 보이면서도요. 바로 직전에 2020년의 고점이었던 이 13,000원 자리를 안 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솔리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힘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이 흐름들 속에서는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구간에서 조정을 보였던 자리 12,000원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절대적으로 잘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16,4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17% 이상 올라오는 날 쫓아가지 마시고 신규 진입은 한 번 또 눌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한 14,000원 초반 자리 정도에서 신규 진입도 가능한 그런 위치니까 중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은 13,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6,000원 지금 뭐 일부에서는 시가총액 1조 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7,00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다른 통신주들도 있지만 실적도 뒷받침돼주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솔리드를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가져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솔리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통신 장비나 이쪽에 나는 아직 편입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 갈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으신 것 같던데 이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대세로 하나로 또 자리 잡은 업종이나 테마로 보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